혼자 처리하기는 어렵고 정당방위라는 것이 적용되기는 할까요? 피해자는 계속 맞아야만 되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닥친 폭행 시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은변. 오변입니다. 많았을 것 같은데 저요? 몇 가지만 추려서.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는 아니 솔직하게 안 하셔도.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는 시비가 붙어도 싸운 적도 없고, 그때부터는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성인 되고부터는 그냥 술자리에서 시비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시비도 구해서 시비라는 게 어렵지 않게 좀 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 변호사님 뭐 시비부터 어떠세요? 저는 뭐 일상을 바르게 살아서 그래요. 근데 굳이 다르게 안 살아도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유흥거리를 밤에 지나가다가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좀 심하게 싸우고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대뜸 물고 아니 뭐 무슨 이유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친절한 사람이네요. 예. 과격하게 물어보시길래 하하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던. 근데 마땅히 이렇게 대꾸한 말도 없고 거기서.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시비를 거시는 열정적인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피할 시간도 없죠. 갑작스럽게 뭐 묻지마 폭행. 일단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물론 피하는 게 좋은데 요즘 세태는 그냥 와서 쳐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이미 폭행을 당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는 제압 정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칼을 들었다, 흉기를 들고 있다 이러면 저는 어떤 것도 신경 안 써서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뭐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러니 그래도 참아야죠. 일단 맞기 전이라면 최대한 피해라. 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뭐 맞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이런 걱정 안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이미 뭐 한두 대 맞았다. 일단은 그러해도 자리를 뜰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제가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고 치료비라도 청구를 처벌도 구해야 될 거고. 증거 확보를 해야겠죠.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상황을 얘기하고 연락처를 받는데 목격자를 확보를 하고요. 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을 테고, 정말 재수없게도 뭐 차량도 없다. 제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야죠.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 정말 어떤 상대방이 어떤 폭행으로 해서 다치신 부분이 있다면 병원 같은 데 가서 진단을 떼보신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처벌을 해달라는 식으로 좀 요구를 하는 게 좀 더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빨리,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존 기간이 길지가 않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병원도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진단서를 최대한 빨리 뛸수록 좋거든요. 4, 5일 있다가 가서 뛰게 되면은 그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빙성을 나중에 법원에서 되게 낮게 보기 때문에 최대한이면 가급적 폭행 직후에 가서 병원이나 수사기관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만약 맞았다고 하면은 제가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면은 이 제압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 게 더 안 맞고 경찰이나 뭐 그 밖에 사람들이 와서 이걸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제압을 하는 건지, 여기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굳이 맞을 필요는 없는데 형법 21조에는 정당방위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당방위라는 규정에 방어 행동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공격 행동도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나를 공격한 사람한테 나도 반격을 적극적으로 해도 되냐? 그게 또 애매해. 굉장히 이례적이고 북한적으로 정말 정당방위 규정을 통해서 어떤 나의 가행위가 무죄나 무혐의로 처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자기의 법익이 현재 부당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서 위해 행위가 강해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없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 워낙 그 제한적인 한정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인정이 안 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훌륭한 판사님이 계세요. 제가 진짜 너무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정당방위와 관련돼서 정말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판결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행으로 인해서 신체가 훼손되는 경우는 최대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이런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서 맞고만 있어라. 우리나라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거고, 우리나라의 법문화가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격적인 행위에서는 공격 행위로 인해서 상해까지 입었더라도 이건 정당방위가 규정이 무조건
적용이 되는데서 무죄를 선고를 하셨어요. 과거에 비해서 정당방위 규정이 적용이 돼가지고 좀 억울한 사람들이 풀린 건 맞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급심 판례잖아요. 정당방위 아예 주장할 수 없었던, 주장하는 거 꿈도 못 꿨던 옛날과는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판례 있으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막 공격해야 돼? 이러시기엔 약간 시기상조가 있어요. 해마는 땅에 담비 같은 판례가 하나 나타났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런 그럼요. 또 하급심 판례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대법원 판례도 바뀌게 될 거고 다른 이제 많은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더 폭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상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진단서만한 게 없기 필수적이죠. 때문에 누가 봐도 뭐 명확하게 상해를 입은 게 확실하면은 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하겠지만 입증하는 자료가 진단서다 어떻게 보면 보니까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의 신체에 정말 이 정도의 훼손이 발생을 했다. 폭행과 상해죄의 차이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고 뭐 고소를 취하해준다거나 처벌부라도 처벌을 밝히면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서 유죄가 아닌 게 됩니다. 무죄는 아니지만 또 유죄도 아닌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데 상해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고 처벌 불허 의사를 내비쳐주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된 상태라면은 양형에는 참작 타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죄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들을 하시는 게 서로 이제 쌍방 폭행을 했어요. 서로 같이 그래 뭐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나는 상해죄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면 아무리 그 이후에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허 의사를 아무리 뭐 탄원을 하더라도 상해죄 유죄 판결 받는데 피해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무조건 피하라고 최대한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폭행이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폭행이라고 하면은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폭행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엮이게 된다면 먼저 간단하다고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폭행의 순간 3분 동안은 여러분이 패자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후 3년간 패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오비원 은비언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피할 수 없다면 그래도 또 피해봐라. 피할 수 없다면 112.